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자 이번에는 주요 국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구인철 국무조정실장과 좀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한 거. 그렇습니다. 예, 국제사회 비판이 좀 굉장히 좀 거세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앞서서 이미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이게 지금 과연 미국이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에 미국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 독단적으로 이런 발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하에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곧바로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의 발표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큰 IAEA 그리고 일본이 물밑에서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공식화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쓴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우리는 분명히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대로 일본 정부의 표현인 처리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처리수. 그러면서 네네. 그리고 일본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투명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접근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 발전소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일본과 더 밀접하게 공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IAEA 또 지금 말고요. 이전 사무총장도 일본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었죠? 그 오랫동안 하셨는데. 예. 꽤 오랫동안 하셨고 그분이 또 퇴임하면서 굉장히 큰 기부금을 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국제기구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국제기구만큼 분담금을 내는 국가에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있는 국제기구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 일본, 중국 같은 좀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IAEA도 그렇고 유네스코도 그렇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중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거리상으로 중국도 지금 상당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죠? 네, 중국 정부 측은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면서 강력 반발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일본의 지지 입장을 표한 미국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 그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번 결정은 일본과의 관계만을 고려했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중국 내 언론들 역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제히 규탄을 하면서 인접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는데요. 특히 환경 보호를 이유로 국제적인 담론을 형성해왔던 서방 국가들이 정작 일본 정부의 심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도 이 해양 방류될 양이 무려 125만 톤에 달한다면서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수산업의 피해라든지 환경단체의 입장을 실은 영국 가디언이나 영국 BBC 방송과 달리 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처리수다 이렇게 이 표현을 썼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아무래도 해류라는 게 이제 뭐 그 당장 뭐 일본 근처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로 태평양이니까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자, 뭐 어쨌든 국제사회가 좀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한계는 있죠, 당연히 IAEA 같은 네네. 어떤 이 대응을 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제사회가? 네. 그 사실 이 지금 해류라는 게 움직이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요. 예. 사실은 또 그 생명체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자국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상당히 심각하고, 사실은 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네네. 생명체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돌아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지금 보니까 또 이쪽 관계가 또 안 좋아 보인다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네. 예. 네, 지난 11일에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이게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뭐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보복을 천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 내 언론에서도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이 사이버 공격이었다라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무슨 뭐 공격이요? 이스라엘 사이버 네? 공격이요? 사이버 네네네, 공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모사드가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거죠. 해킹을 했다라는 거죠. 전력 시스템 자체를. 예. 뭐 이전에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측은 관련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뉴스들이 미국 주류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지하 원심 분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는 대형 폭발이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복구에만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란 측이 밝히지 않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요, 그 이스라엘 네네. 상업선이 피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이란의 보복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측은 이 13일 발생한 이 피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유주가 이스라엘 회사인 화물선이 드론이라든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란 측의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은 현지 시각으로 14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 우라늄을 농축하겠다.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전까지는 20% 정도의 농축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굉장히 농축도를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을 받은 이 나탄즈 핵시설에 50% 향상된 성능의 개량형 원심 분리기 1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강대강으로 맞붙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대립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역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있던 중동에 1947년에 유엔의 승인하에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거든요. 근데 그 땅에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살던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이 일단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 이 수니파가 85% 정도 됩니다.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수니파는 관계가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시아파인 이란의 경우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전까지 친미 왕조 정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란 내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 국가가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 미국의 봉쇄가 시작이 되는데 예. 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하에 중동 내에서 세력을 확장해온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최근에 이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한 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 핵 합의를 복원시키고 제재가 해제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조금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이란을 자극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핵 합의를 복원시켜서 제재를 풀어야지만 지금 네. 심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을 또 잘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국의 문제도 또 걸려 있고요. 예. 또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권의 문제, 또 이란 내부의 정치권의 문제들까지 다 얽혀가지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보죠.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네, 지난 12일 오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의 오스틴 이스트 특수국립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한 명이 부상당했는데요. 현재 범인과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날인 11일에는 미네소타주에서 흑인이 이 경찰에 의해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지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던 경찰이 잘못해서 권총을 쐈다. 이렇게 경찰관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족들은 경찰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네.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시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 바로 이 미네소타주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뭐 자꾸 이렇게 총기 사건 발생하는데 인종차별 문제도 그렇고 네네.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거 뭐 총기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한 대책은 안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네,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예. 3억 3천만 명이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총기가 퍼져 있다고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에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돈 많고 강력한 정치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총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미국에서 계속 총기 관련 사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